네, 12월 2일 주간 시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2,400선 마감했고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3,200억 정도 매도, 외국인은 1,300억 정도 매도, 기관은 3,800억 정도 매수해 줬습니다. 코스닥은 675선 마감했고 마찬가지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1,700억 정도 매도,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를 해줬습니다. 최근 코스피랑 코스닥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랑 또 중국의 뭐 경기 불황 등 대내적인 상황에서 많이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고, 또한 반도체 또한 좀 타격이 많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코스피, 코스닥은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반면에 강한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나스닥은 19,000선 마감했고 S&P 500은 6,000선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테슬라를 필두로 또 트럼프 관련된 주식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00선 마감을 했고 원 엔화 환율은 930선 마감했습니다. 지금 또 한국 경제가 좀 안 좋은 이유가 원달러 환율에 대한 문제인데요. 11월에 수출 증가세가 둔화됐다는 소식에 환율이 오늘 1,400원을 뚫기도 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돼서 관세를 매기고 또 중국의 어, 위안화가 좀 약세가 된다면 원달러 환율이 더 강해질 거라는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환율에 대한 이야기는 내년에도 계속 이슈가 되는 화두가 되는 이야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가는 좀 안정됐고 68불, 그리고 국제 금은 다시 살짝 올라가면서 2,680불 마감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증시 보시면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좀 안 좋습니다. 반도체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전 엔터 또는 어, 뭐 금융주 이런 것들이 내년 초까지는 좀 방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에서는 좀 주식을 공격적으로 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이 카카오나 네이버가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데요. 카카오는 오늘 5% 정도 올라와 줬고, 그동안 많이 내렸는데 드디어 좀 돌리려는, 그동안의 하락을 돌리려는 차트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외국인들이 매우 싸다는 리포트,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네이버에 대한 리포트 나오면서 네이버는 최근 들어 9월부터 해가지고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46만 원부터 하락했던 이 네이버가 이제 20만 원까지 올라왔다는 점. 그래서 턴 어라운드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 좀 자세히 보시면 어, 골드만삭스에서 네이버가 지나치게 저렴해 보인다라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내용인데요. 네이버는 이제 지옥이다, 망했다 등 문매를 맞던 네이버였는데 갑자기 외국에서 저렴해 보인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외국인이 지난달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네이버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8천억 원 가량 사들였고 골드만삭스 보고서가 나온 이후 반전이 됐고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증권사들도 지금 사라는 매수 추천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급락장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굳건히 지금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또 로봇 시대가 오면은 또 로봇팔을 만드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또 더욱 주목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이버가 어떤 반전을 이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말고는 이제 엔터주가 그나마 나을 것 같은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뉴진스 뭐
방시혁 관련돼서 리스크가 좀 있어서 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는 내년 5월에 BTS 완전체가 복귀를 한다고 하고요. 하지만 비교적 어, 하이브 대비해서 좀 인적 리스크가 없는 게 YG 또는 SM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엔터주는 내년에는 다 좀 턴어라운드 하는 시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엔터주가 한 달 새 두 자릿수 급등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이제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안전지대 그리고 중국 시장에 대한 회복 기대가 엔터주에 대한 모멘텀입니다. 트럼프의 관세나 뭐 이런 정책들에 있어서 엔터는 비교적 안전지대입니다. 그리고 문화산업 같은 경우는 뭐 직접 막 그 관세를 매기고 수출한다기보다는 그 소비하면서 외국인들이 직접 찾아서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엔터주는 비교적 이 트럼프 리스크에서 반사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내년 주도 섹터가 오히려 엔터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JYP는 최근 한 달 43% 급등이 나왔고요. YG는 16%, SM은 13% 정도로 나왔습니다. 하이브는 최근에 인적 리스크가 나오면서 다시 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인데, 하이브 또한, BTS가 복귀하고 한다면, 그에 대한 또 수혜는 살짝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엔터주들이 내년에 좋을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 국채 금리가 사상 최저이고 10년물이 2%대선이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되면은 강달러 기조가 더 세지고 중국은 그 관세를 방어하기 위해 위안화를 좀 가치를 절하시키겠다. 그래서 금리가 더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벌써 중국 국채가 2%가 붕괴됐다라는 점에서 한국의 환율이 좀 걱정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과연 1,400원 선에서 끝날 것인가를 봤을 때는 내년에는 원달러 정말 강달러로 계속해서 압박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 시장이 그 수출이나 이런 기업들도 나쁘진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충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 대한 좀 우려가 생기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는 고용 보고서들이 나옵니다. 최근 들어서 경제 지표들이 잘 나오고 또 미국 경제가 강하다 그리고 트럼프가 돼서 또 강하게 할 거기 때문에 경제 지표에 대한 어, 좀 생각들은 이슈들은 많이 지금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또 12월에 FOMC가 남아있죠. 그래서 FOMC 때 파월이 어떤 발언하는지 그런 것들이 또 고용 지표 보고 하기 때문에 또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12월에는 큼지막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할지 보는 일본 금리 결정 회의도 있고 FOMC도 있으며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비트코인 관련돼서 자산으로 추가할지 말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각종 자산군에서 변동성이 많이 나올 만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12월 달은 좀 변동성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또 우려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시장에서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한국 경제가 지금 트럼프 관세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눌려 있는 상태이고 또 반도체 관련돼서도 어, 반도체들이 많이 눌리면서 내년에도 반도체가 크게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들이 나와서 한국 시장이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같은 거는 또 제가 KB증권 리포트를 봤는데 좀 좋은 것들이 있어서 그거는 따로
한번 리포트 읽어보는 식으로 한번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고용지표 정리하고 또 앞으로 FOMC 이런 것들 잘 지켜보면서 시장 팔로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